안녕하세요. 돈 버는 빌리 형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이슈가 요즘 자꾸 이슈가 너무 많이 뜨는데 이 이슈는 저도 삼성전자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이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슈는 제가 미리 줄을 쳐놨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제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렸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진행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건 이제 MBC에서 퍼온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식회계.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삼성 물산은 이렇게 추천도 안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1명에 대한 330여 회의 소환조사라고 나와 있죠. 1년 8개월 동안 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1년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네요. 이때 주가 어땠나요? 하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2018년도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면서 사실상 횡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기업 가치나 그런 것에 영향이 있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해석을 한다면 기업에 특히나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이 옆에 이걸 왜 가져왔냐면 여기서 이제 외국인 소진율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다 해서 한국인이다 막 이런 걸 제외하고 이 외국인을 순수한 외국 계좌로 봤을 때, 외국 기업과 외국 투자회사로 봤을 때 만약에 이번 사건이 분식 회계로 인식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입니다. 보시면 이제 873명의 미등기 인원과 요만큼의 등기 임원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 하시겠지만 삼성전자는 그냥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세계에서 손꼽는 전자기업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원들이 일하는 기업입니다. 근무자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근속 일수가 11년에 달하는 엄청난 회사입니다. 11년은 정말 공무원도 이렇게 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누구 하나가 죽거나 어디 가더라도 튼튼한 회사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회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핵심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써놨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와 별개의 문제다. 이번 건은 심지어 의혹이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경영진들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임원들은 다른 임원들이다. 네. 구속이 된다 한들 기업의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다. 기업의 무형자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 큰 악재가 아닐 것이다. 네, 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영장이 진행되더라도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셈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뭐 징역살이나 뭐 큰 문제 없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순수히 수사에 응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앞에서 구속이 안 됐는데 이번에 또 구속이 될까?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징역, 그러니까 실질적인 범죄 행위로 이게 이어질까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빠져나왔기 때문에. 또한 주가 조작 및 가치에 대한 분식 회계는 구속이 어렵고요. 구속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을 잘못 써놨는데 범죄 행위로 규정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특히나 삼성의 경우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한 이제 시간 끌기를 이번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라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왜 주목할 만한 점이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잔대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삼성 입장에서 이제 좀 잽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좀 이제 반격의 서막 이런 느낌이죠. 국민의 힘을 빌리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맞서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이슈로 몰려고 가면서 기업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딱 이재용 부회장과 딱 꼬리를 딱 자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꼬리 자르기는 다른 꼬리 자르기입니다. 요거 먼저 조금 볼게요. 여기서 하는 말은 이제 이건 정치적 이슈다,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서 말하는 꼬리 자르기는 이게 안 통했어 만약에. 그래서 그것도 안 돼 이러면 이재용은 이제 난 모르는 일이야 이러면 이제 이렇게 난 모르는 일이야 하면 사실상 이거를 알아내거나 이 의도를 이렇게 검찰 측에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다섯 번째로, 그리고 만약에 모든 죄가 인정된다 한들 위에서와 같이 삼성전자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구속된다 한들 삼성전자는 나라에서 포기할 수 없는 회사임은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필요 없어. 근데 삼성전자는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슈로 모든 공격을 다 당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나라에서는 이 빛 좋은 살구를 어떻게든 먹으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없으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수출 규모의 거의 사실상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이겨나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사실상 타격이 미미하거나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없거나 단기적일 것이다. 단기적이라는 거는 뭐 지금 봤을 땐 제가 한 1분기 정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많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상
이 삼성전자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만든 건 아니죠. 네, 다른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살아남을 것이다. 다만 요거는 모르겠다. 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은 어떻게 될지 요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많이 빠졌는데 지금도 충분히 코로나로 이제 이 역경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고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대고 너무 좋은 회사고 정말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좀 많이 높이셔라 라고 추천드리는 편인데, 삼성전자만큼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얘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기업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신다면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발 뻗고 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